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 공부할 파트 제목이 뭔가요? 반도체 소자입니다. 이 반도체 소자 바로 시작하지 않고 지난 시간 어떤 내용 공부했었는지 훑어본 후에 반도체 소자 내용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떤 파트를 공부했죠? 고체의 에너지띠와 전기전도성 파트를 공부했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훑어보면 일단 고체의 에너지 준위는 어떠했었나요? 고체를 이루는 원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차이를 두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 존재했죠. 그때 이 에너지 준위가 매우 가깝게 존재하다 보니 거의 연속적인 띠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띠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에너지 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체의 경우는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띠처럼 나타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뭘 공부했었죠? 이 에너지 띠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을 봤습니다. 허용된 띠, 띠간격, 원자가띠, 전도띠와 같은 용어를 봤었죠. 그래서 이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를 통해 고체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바로 도체, 절연체, 반도체였죠. 도체의 경우는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다 보니 전기전도성이 컸어요. 절연체는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매우 크다 보니 전기전도성이 낮았죠. 반도체의 경우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있습니다. 마치 절연체처럼요. 다만 절연체와의 차이는 뭐였어? 그 띠 간격이 크지 않다는 거였지. 그래서 만약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전자가 흡수한다면 그땐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체의 전기 전도성은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에너지띠 구조가 다르다 보니 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크고 절연체는 전기 전도성이 낮고 반도체의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였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정리할 때 어떤 얘기를 했죠? 다음 시간에는 이 반도체에 대해, 이 특이한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반도체 소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볼게요. 학습 목표 1번, 종류가 다른 원소를 이용하여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데 종류가 다른 원소를 이용하여 만든다고 하네요. 2번, 다이오드가 포함된 간단한 회로를 구성하고 다이오드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럼 2번에서는 다이오드 핵심인데 아직 다이오드가 뭔지 모르겠죠? 이 반도체 소자를 공부하면서 다이오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학습지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107쪽부터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순수한 반도체가 나오네요. 특징 한번 볼게요. 순수한 반도체의 특징 첫 번째, 몇 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 원자로 이루어졌대. 몇 개일까? 바로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럼 이러한 것은 몇 조 원소일까요?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니까 14족 원소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14족 원소 뭐가 있냐? 우리는 규소 그리고 저마늄을 볼 거예요. 이 둘이 대표적인 순수한 반도체의 재료입니다. 규소의 경우는 기호로 Si 이렇게 쓰고 저마늄은 G이라고 쓰죠. 두 번째 특징, 몇 개의 원자과 전자가 이웃한 몇 개의 원자들의 원자과 전자와 무엇을 한다? 일단 몇 개가 있다 했죠? 원자과 전자?
4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웃한 몇 개의 원자들의 원자과 전자와 마찬가지로 4개의 이웃한 원자들의 원자과 전자와 공유 결합을 한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요. 여기 Si 즉 규소 원자가 나와 있는데요. 규소 원자를 보면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 규소들로 만든 순수한 반도체를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요. 보면은 원자과 전자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Si를 중심으로 했을 때 4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고 이 원자과 전자는 다시 이웃한 4개의 규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들과 어떤 결합을 이룬다? 공유 결합을 이룬다. 그래서 보면 위에서 1개 받고 왼쪽에서 1개 받고 아래에서 또 1개 오른쪽에서 또 1개 즉 4개의 이웃한 원자들의 원자과 전자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규소의 원자과 전자 4개가. 여기서 말하는 공유 결합은 뭘까요? 오른쪽 노트를 확인해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이웃하는 두 원자가 뭐를 공유하며 결합하는 형태? 바로 전자를 공유하며 결합하는 것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한다. 따라서 그렇다 보니 모든 원자과 전자가 결합에 참여하다 보니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어요. 그럼 전기 전도성이 어떠할까요? 낮겠죠? 즉 원자과 띠를 차지하고 있는 이 전자들 원자과 전자를 차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원자과 띠를 차지하고 있는 이 원자과 전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 전기 전도성이 낮다. 왜? 이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뭐 전도띠에 있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거 아니야? 왜? 전류는 전자의 움직임인 거잖아. 근데 전자가 움직일 수 없으니 전류가 잘 흐를 수 없어. 그러니 전기 전도성이 낮다는 거지. 그럼 이러한 순수한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을 높여주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를 우리는 2번 괄호 도핑이라고 해요. 즉 도핑이란 순수한 반도체에 뭐를 섞어? 불순물을 섞어 반도체의 뭐를 높인다? 전기 전도성을 높인다. 우리 도핑이라는 말 어디서 또 들어봤나요? 주로 올림픽이나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도핑 검사라고 하죠. 약물 검사라고도 하는데 이 도핑 검사가 뭐야? 부정한 방법 또는 부정한 약물을 이용해서 선수의 실력을 일시적으로 확 끌어올리는 그런 걸 도핑이라고 하죠. 즉 반도체 입장에서도 뭔가 불순물을 섞음으로써 본래의 전기 전도성보다 더 큰 전기 전도성을 갖게 하는 것, 이걸 도핑이라고 한다. 원래의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네. 그럼 이러한 도핑을 한 반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바로 불순물 반도체라고 한다. 왜? 불순물을 섞어서 도핑을 했으니까. 그럼 불순물 반도체는 뭐라고 하는 걸까요? 맞아요. 화면이 커졌네요. 미안합니다. 불순물 반도체란 도핑을 통해 만들어진 반도체를 의미한다. 그럼 순수한 반도체에 섞어주는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즉 도핑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두 종류의 불순물 반도체로 나뉘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제 학습지 2페이지로 가서 각 반도체, 즉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N형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순수한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 인, 비소, 안티모니 등을 섞어서 만든 반도체래요. 원자과 전자 몇 개일까요? 인, 비소, 안티모니? 바로 5개입니다. 5개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 전자 몇 개가 뭐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는다. 바로
전자 한 개가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는다. 아래 그림 한번 볼게요. AS 즉 비소 원자가 있네요.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얘를 순수한 반도체, 규소로 이루어진 순수한 반도체에 넣어줘서 비소 원자가 규소 원자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럼 얘 근처 보자. 사방에 있는 네 군데에 있는 규소 원자랑 무슨 결합을 해요? 공유 결합을 합니다. 즉 비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 4개를 위아래 양옆에 있는 규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들과 공유 결합을 시킨다. 근데 비소 원자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 5개라고. 그럼 여기 보면 빨간색 점 바로 뭐가 있어요? 네,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는 전자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N형 반도체를 뭐라고 하냐? 불순물을 첨가해 여분의 뭐가 존재하게 되는? 여분의 전자가 존재하게 되는 반도체다. 그럼 이 여분의 전자가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데, 만약 이 여분의 전자가 어디에 있다면, 2번 동그라미 전도띠에 이 여분의 전자가 있다면, 그럼 뭐야?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 전도띠에 전자가 있으면 이 전자는 어때? 움직이기 쉽죠? 이 전자는 움직이기가 쉬워요. 야, 전자가 움직이기 쉽다는 게 뭐야? 전자의 움직임, 즉 전류죠.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불순물을 첨가함으로써. 오케이? 즉 순수한 반도체에 비해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할 수 있다. 왜?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여분의 전자가 있는데, 만약 이 전자가 전도띠에 있다면 움직이기가 쉬울 거 아니야. 그러니 전기 전도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게 N형 반도체입니다. 그럼 이번엔 P형 반도체를 한번 볼게요. N형 반도체가 원자가 전자가 5개였어요. 그럼 P형 반도체는 몇 개일까? 바로 3개입니다. 순수한 반도체에 원자가 전자가 3개인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등을 섞어서 만든 반도체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될까? 공유 결합 시 전자 몇 개가 부족해질까? 1개가 부족해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 학습지 2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 저는 여기 오른쪽 위에 한번 실어봤어요. 보면 붕소가 있네요.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3개. 이 붕소를 순수한 반도체에 넣어주면 이 가운데에 자리를 하나 차지하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원자가 전자끼리의 공유 결합이 양옆과 아래에 있는 규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랑 공유 결합을 하죠. 근데 위에 있는 규소 원자랑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원자가 전자가 1개 부족하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흰색 구멍이 하나 있죠? 네, 이게 바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2번 동그라미 근처에 음전하를 가진 전자가 뭐를 벗어난 후? 공유 결합을 벗어난 후 전자가 부족한 구멍으로 이동해 새로운 무엇을 할 수 있다? 새로운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즉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요거 해볼까요? 요 빨간 점? 이놈이 이 공유 결합을 벗어나. 물론 에너지를 얻어야 벗어날 수 있겠죠. 어떤 에너지를 얻어서 여길 벗어나서 이 빈 공간으로 옮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2번 동그라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전자의 이동으로 이 구멍이 채워진다면, 즉 이 구멍이 채워졌어. 채워진 건 X표 쳐볼게요. 이 구멍이 채워졌어. 그러면 어떤 전자가 와서 이 구멍을 채운 건데, 이전 구멍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빈 자리, 빈 구멍이 되겠죠?
전자의 이동으로 구멍이 채워지면 이로 인해 전자의 이동 전 자리에 이동하기 전 자리에 새로운 무엇이 생긴다? 구멍이 생긴다고. 이 새로운 구멍에 또 다른 전자, 뭐 위에 있는 요 전자를 볼까요? 이 전자가 이동해서 또 채운다 보자. 공유결합을 벗어나서 어떻게? 뭐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공유결합을 벗어나고 요 자리로 옮겨와서 다시 공유결합을 한다고 보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자리는 전자가 메꿔지는데 다시 요 자리가 빈 구멍이 되겠죠? 새로운 구멍에 또 다른 전자가 이동해 무엇을 하며? 공유결합하며 또 다른 새로운 뭘 만들어요? 구멍을 만든다고. 왜? 어쨌든 맨 처음에 구멍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구멍은 한 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전자가 애초에 부족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마치 무엇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구멍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구멍 입장에서 보자. 구멍은 맨 처음에 여기 있었다면 이 구멍은 이렇게 옆으로 이동했어요. 저 X표 친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돼? 구멍은 위로 이동해서 이 구멍을 만든다. 여기에 구멍이 생긴다. 그 구멍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화살표 방향대로 움직인 거죠. 어때? 뭐랑 반대야? 전자가 움직인 거랑 정반대로 움직이죠. 3번 동그라미. 구멍은 전자와 어떻게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면 자동차 주차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동차 뭐 4대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3대만 있다고 봅시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빈자리. 이 자동차를 전자라고 생각하고요. 빈자리를 저 구멍이라고 볼게요.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저 구멍. 공유결합 빈자리. 이 자동차가 첫 번째 자동차 뭐 1번, 2번, 3번 자동차라고 하면 1번 자동차가 이 자리를 맺고 이 구멍을.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구멍이 여기 생기고 번호로 쓸게요. 1번, 2번, 3번 자동차 위치하겠죠? 그리고 2번 자동차가 이번엔 여기를 채운다. 그럼 어떻게 될까? 3번 빈자리 구멍, 2번, 1번. 이런 식을 보면은 자동차, 실제로는 자동차가 움직인 거지만 빈자리, 즉 주차자리, 구멍의 입장에서 보면 구멍은 왼쪽으로 움직였지 자동차는 실제로 오른쪽으로 움직였지만 즉 구멍은 자동차, 전자의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는 걸로 볼 수가 있다. 그게 3번 내용이었습니다. 3번 동그라미.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구멍의 움직임은 어떻게? 전류의 흐름과 무슨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다. 왜?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방향,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 아니야? 전류의 흐름은? 근데 그 전자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인 게 누군데 지금? 구멍의 움직임. 그럼 구멍의 움직임은 전류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겠네. 그래서 구멍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구멍이지만 마치 전자와 반대로 움직이니까 뭐와 같이 행동한다 볼 수 있어? 양전하와 같이 행동한다고 볼 수 있지. 전자와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양전하의 성질을 띤 구멍처럼 보인다고. 이 구멍은. 그래서 이 양전하의 성질을 띤 구멍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 빈자리 구멍을 바로 양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 오른쪽 노트. 양공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 전자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따라서 양공을 뭐처럼? 양전하 플러스 전하처럼, 그리고 양공의 흐름을 뭐처럼 취급하면? 전류처럼 취급하면 보다 내용을 이해하기 편리하고 쉬울 거예요.
계속해서 P형 반도체 볼게요. 학습지 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4번 동그라미. P형 반도체란 그래서 뭐냐? 불순물을 첨가해 무엇이 존재하게 되는 반도체다? 바로 화면이 또 커졌네. 미안합니다. 바로 양공이 존재하게 되는 반도체다. 양공이 뭐였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양전하처럼 행동한다. 양전하의 성질을 띈다. 음전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멍이다. 그래서 양공이라고 했다. 5번 동그라미. 어디에? 근데 이러한 양공이 어디에 있다면? 바로 원자가띠에 있다면. 이러한 양공이 원자가띠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원자가띠는 원래는 꽉 차 있었어야 돼. 순수한 반도체였다면. 근데 P형 반도체니까 원자가띠에 양공, 구멍이 생긴 거잖아. 그러면 원자가띠의 뭐가?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기 쉽다는 거야? 양공으로 이동하기 쉽다. 그 얘기는 뭐야? 원자가띠 내에서 전자의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전자의 움직임이 뭔데? 결국 전류잖아. 따라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새로 생겨난 양공에도 또 전자가 이동할 수 있으니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구나. 원자가띠 내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래 그림은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요 그림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실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했으니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 학습지 2페이지까지 해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봤는데 여기서 이 내용이 끝나면 안 되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해볼게요. 학습지 3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3쪽과 4쪽에서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에너지띠 구조를 볼 거고, 더 나아가서 각 반도체에서 어떤 것이 전하를 운반해 주는지 추가적으로 볼 거예요. 전하를 운반해 준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어떤 것에 의해 전류가 흐르게 되는지, 즉 어떤 요소들이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먼저 N형 반도체부터 볼게요. N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체. 첫 번째, 전도띠의 전자가 나오는데요. 전도띠의 전자는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 두 종류로 나뉘냐? 이 전도띠의 전자가 어디에서 왔는가요? 어떻게 해서 전도띠로 올라온 전자인가? 라는 걸로 나눈다는 거지, 두 종류를. 첫 번째, 어디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은 전자. 바로 N형 반도체니까 어디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은 여분의 전자죠.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은 전자. 아까 전에 봤죠. N형 반도체. 원자가 전자 5개인 원자를 섞었기 때문에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한 여분의 전자가 있다. 이 전자는 어떻게 해서 전도띠로 올라간 것일까? 어디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든다? 전도띠 바로 아래에 이렇게 점으로 표현할게요. 빨간색.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 누가? 이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은 전자는.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는데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만 에너지를 얻어도 어떻게 될까요? 전도띠로 바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은 전자는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고 그곳에 위치한 전자를 말한다. 이 전자는 에너지를 조금만 얻어도 어디로 전이할 수 있다?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다. 그럼 상온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 온도에서 반도체를 놔둔다면 어떻게 될까? 상온에서 이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은 전자, 즉 전도띠 바로 아래에 위치한 그 전자는 상온에서 열에너지를 얻어서 어디로 전이한다? 전도띠로 전이한다. 상온에서 열에너지를 얻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 어디에 있는 거야 이제? 전도띠로 전이했으니 전도띠에 있기 때문에 고체 내부를 어떻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체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우린 뭐라고 하죠? 맞아요.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자유전자란 뭘 얘기하는 거야? 전도띠에 위치한 전자들을 바로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왜 많은 거야? 도체에는 원자가 띠랑 전도띠가 겹쳐 있으니 조금만 에너지를 얻으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들, 즉 원자가 전자들이 쉽게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을 테니 전도띠에 있는 전자 뭔데?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도체의 경우는 자유전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야. 원자가 띠랑 전도띠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원자가 띠의 전자들이 쉽게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다. 전도띠에 올라간 전자를 우린 자유전자라 했으니까. 어쨌든 N형 반도체의 경우도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은 전자는 상온에서 자유전자가 되어 있다. 두 번째 점, 또 다른 전자가 있습니다. 전도띠에는 어떻게 올라온 전자일까? 상온에서 열에너지를 얻어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한 전자?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다. 선생님, 위에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은 전자랑 무슨 차이예요? 위엔 놈은 애초에 원자가 전자가 5개인 원자가 불순물이 들어와서 생긴 여분의 전자인 거고, 두 번째 점, 이 놈은 맨 처음부터 원자가 띠에 있던, 즉 공유결합에 참여했던 전자인데 위엔 놈은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한 전자라 했죠. 아래 상온에서 열에너지 얻은 이 놈은 애초에 공유결합에 참여했지만 상온에서 열에너지를 얻다 보니 이 공유결합을 벗어나서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를 말한다. 여분의 전자가 아니었던 거지. 아까 앞에서 N형 반도체에서 말했던 그 여분의 전자, 그게 아닌 거라고. 자, 첫 번째 화살표, 뭐 이상의 에너지를 얻은 거야? 상온에서 열에너지를 얻어서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했다는 건 바로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얻었다는 거지.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 어디에서 벗어나? 공유결합에서 벗어나 어디에서 어디로? 원자가 띠에서 띠입니다. 띠.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한다. 그럼 어쨌든 전도띠에 위치한 전자네? 그럼 고체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무슨 전자라고 해? 네, 여기 위에처럼 똑같이 맞추면 괄호 쳐줄게요. 전도띠에 있어. 그럼 이걸 무슨 전자? 자유전자라고.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 여기 전도띠의 전자들 6개가 그려져 있는데 3개는 초록색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고 3개는 없어요. 자, 각각을 보면 화살표가 없는 요 세 놈들 점을 칠해 볼게요. 점으로 색칠한 요 놈들은 바로 이 첫 번째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은 전자를 말한다. 오케이? 즉 애초에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고 그곳에 위치했던 전자들이 요 화살표, 이 초록색 화살표에 연결되지 않은 이 전자들이다. 그럼 원자가 띠로부터 초록색 화살표 연결된 이놈들은 뭔데? 바로 두 번째, 상온에서 열에너지를 얻어서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들. 얘는 빈 공간을 이렇게 넣어볼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게. 이놈들은 바로 뭐야? 상온에서 이거 요놈들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전이했기 때문에 아래 원자가 띠에는 뭐가 생겼어? 바로
양공이 생겼죠? 왜? 전자가 있었는데, 공유결합을 통해서 전자가 거기 있었는데 빠져나갔으니까 실제 빈자리, 즉 구멍이 된 거지. 그래서 양공을 남겨두고 전도띠로 올라온다. 이렇게 두 종류의 전자가 있다. 어디에? 전도띠에. 그럼 두 번째로 또 다른 전하운반체가 있어요. 바로 2번 동그라미. 원자가띠의 양공 역시도 전하운반체예요. 내용 자세히 볼게요. 전자가 상온에서 열에너지를 얻다 보니 어디로 전이했어요?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했죠. 그랬더니 원자가띠에 뭐가 생겼어? 앞페이지 그림, 여기 아래 그림, 앞페이지 그림과 똑같은데 바로 여기 뭐가 생겨? 양공이 생겼죠. 네. 이 양공 역시도 전하운반체가 될 수 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화살표. 뭐의? 원자가띠의 다른 전자가 무엇을 벗어나? 공유 결합을 벗어나 이 양공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무슨 얘기야? 양공이 지금 생겼지 이미. 그럼 다른 근처의 전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양공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본인이 원래 하고 있던 공유 결합을 벗어나서 에너지를 얻은 다음에 뭐 상온의 열 에너지를 일부 얻어서 이 본인의 원래 공유 결합을 벗어내놓고 이 다른 양공으로 이동할 수가 있지.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이로 인해 원자가띠에 무엇이 생겨? 새로운 양공이 생기죠. 아까 P형 반도체에서 얘기했던 바로 요 자리, X표 친 요 자리에 전자가 떠난 요 자리에 새로운 양공이 생긴다.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 원자가띠의 또 다른 전자들, 예를 들어 뭐 요거 얘기해볼까? 요거 또 다른 전자들이 이 새로 생긴 이 X표 친 새로운 양공으로 또 뭐 할 수 있어? 이동할 수 있다고. 새로운 양공으로 이동하며 그럼 어떻게 돼? 원자가띠 내에서 전자의 움직임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양공들을 다른 전자들이 계속 채우러 이동하면서 원자가띠 내에서 전자들의 움직임이 생긴 거지. 전자가 움직였네? 바로 뭐야? 전류. 자, 그렇게 해서 최종 정리를 해보면요. N형 반도체에는 두 종류의 전원반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전도띠의 전자. 그리고 두 번째, 원자가띠의 양공. 전원반체란 말이 아직도 약간 감이 안 잡히나요? 전하를 운반하잖아. 전자 같은 경우 무슨 전하를 운반해?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전자가 데리고 운반하잖아. 지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아, 그럼 전도띠의 전자는 전하 운반체가 맞네? 그럼 원자가띠의 양공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면서요. 근데 얘가 뭘 어떻게 운반해요? 잘 봐봐. 이 양공이 있음으로써 누가 움직일 수 있게 됐어? 전자가 움직일 수 있게 됐죠. 즉 이 양공은 어떻게 보면 전하 운반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양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원자가띠 내에서 전자들의 움직임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전자는 음전하를 갖고 있다며. 그러니 양공 역시 전하 운반체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봐봐. 그림 봐봐. 위에 전도띠는 전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래 양공은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왜 차이가 날까? 이 양공은 왜 생긴 거야? 앞에서 요놈 상온에서 열 에너지를 얻은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했기 때문에 생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 개수, 제가 지금 V표하는 요 개수랑 양공의 개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지. 즉 이 초록색 화살표 매칭된 놈들이다 보니까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 3개로. 그런데 전도띠의 전자는 거기에 뭐가 더해진 거야?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은 전자가 더해졌기 때문에 전도띠의 전자의 개수는 원자가띠의 양공 개수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게 바로 3번 동그라미 내용입니다. N형 반도체에서는 뭐가 뭐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 전도띠의 전자가 원자가띠의 양공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주로 뭐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 즉 뭐가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더 많이 줄까? 전자가 개수가 더 많았으니 주로 전자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전자가 N형 반도체의 주요 전하 운반체가 된다. 물론 주요 전하 운반체라는 말은 양공 역시도 전하 운반체가 맞지만 전자가 좀 더 전류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즉 전자와 양공 모두 전하 운반체인 건 맞아. N형 반도체더라도. 하지만 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전자가 주요 전하 운반체이다. 그래서 만약 여기 이러한 N형 반도체에다가 만약에 전지를 연결해서 여기를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를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 전자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지. 전도띠의 전자들, 자유전자들은. 그럼 원자까지의 전자들은 원래는 못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양공이 있으니 어떻게 움직여? 마찬가지로 이 전자가 이렇게,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채워. 그럼 양공 입장에서 보면 움직임으로써 여기에 새로운 양공이 생기지. 여기에. 그럼 양공 입장에서 보면 양공은 어떻게 움직여? 마이너스 극쪽으로. 마치 양전하처럼 움직이는구나. 마이너스 극을 향해서. 그래서 이걸 양공이라고 하는 거야. 양전의 성질을 띤 구멍. 좀 이해가 됩니까? 계속해서 그럼 P형 반도체 보고 예제 풀어볼게요. 학습지 4쪽입니다. P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체를 보자. 첫 번째, 원자가띠에 양공이 나오네. 두 개의 점이 나오네요. 첫 번째 점부터 볼게. 뭐가 부족한 구멍인 양공? 전자가 부족한 구멍인 양공. 전자가 부족한 구멍인 양공이 어떻게 생겨났어?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 3개인 원자들을 불순물로 섞어줌으로써 전자가 부족한 구멍인 양공이 탄생했죠. 이 양공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원자가띠 바로 위에 양공은 위치한다. 원자가띠 바로 위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든다고, 이 양공이. 그리고 그곳에 위치한다고. 이 전자가 부족해서 생긴 양공은 에너지 준위, 원자가띠 바로 위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고 거기에 위치한다. 그럼 원자가띠의 전자가 에너지를 조금만 얻어도 어떻게 돼? 공유결합을 벗어나 이 양공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놈 하나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고. 바로 위에 에너지 준위,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졌으니까. 계속해서 볼게요. 뭐의 전자가 상온에서 열 에너지를 얻어? 원자가띠의 전자가 상온에서 열 에너지를 얻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뭐를 벗어나? 공유결합을 벗어나 어디로 이동해? 이 양공으로 이동한다고.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나요? 이 전자가 부족한 구멍인 양공은 원자가띠 바로 위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고 그곳에 위치한다고. 그렇다 보니 원자가띠의 전자가 에너지를 조금만 얻어도 공유결합을 벗어나 이 양공을 이동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둔 반도체, P형 반도체에서는 P형 반도체는 상온에서 열 에너지를 얻다 보니 이 새로 생긴 에너지 준위, 양공의 에너지 준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게 두 번째 화살표 내용이야. 원자가띠의 전자가 상온에서 열 에너지를 얻다 보니 공유결합을 벗어나 이 새로 생긴 양공으로 이동한다. 그럼 이로 인해 어디에 새로운 뭐가 생길까?
원자가띠에 새로운 양공이 생긴다. 즉 이게 위치했으면 여기 X표 쳐볼까요? 이 X표 자리에 새로운 양공이 생긴다고. 그럼 원자가띠에 양공이 또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또 다른 전자들이 어떻게? 원자가띠에 다른 전자들이 색칠한 전자가 또 여기를 들어올 수 있겠지? 원자가띠의 다른 전자들이 새로운 양공으로 이동하며 어디 내에서? 원자가띠 내에서 전자의 움직임이 가능해진다. 즉 전자, 음전하를 가진 전자를 움직이게 만들었으므로 이 양공 역시 전하 운반체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이러한 양공들이 원자가띠에 보인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또 어떤 전하 운반체가 있을까? 또 어떤 원자가띠에 양공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 전자가 상온에서 뭐 이상의 열 에너지를 얻어? 띠간격 이상의 열 에너지를 얻어. 어디?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할 때 생긴 양공. 아까 전 N형 반도체에서 본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기 있던 전자,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상온에서 열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로 전이한 거지. 그럼 전자가 실제로 하나 비해되었으니 여기에 뭐가 생겨? 양공이 생긴다고. 여기도 전이했으니까, 전도띠로 전이했으니까 실제로 전자가 부족한 양공이 생긴다. 즉 원자가띠에는 이러한 두 종류의 양공이 생긴다. 일단 마저 볼게요. 그럼 여기 원자가띠에 이렇게 양공이 생겼어. 그럼 원자가띠의 다른 전자가 무엇을 벗어나? 공유 결합을 벗어나 어디로 이동? 이 양공, 생긴 이 양공으로, 여기 동그라미 친 이 양공으로 이동한다고. 새로 생긴. 그럼 또 어떤 전자가 여기로 이동했으면 원래 자리에 뭐가 생겨? 이 전자가 이동하기 전 자리에 또 다른 양공이 생기지. 이로 인해 원자가띠에 새로운 양공이 생겨난다. 그럼 또 이 양공에 뭐가? 다른 전자가 또 이동할 수 있겠지. 원자가띠의 또 다른 전자들이 새로 생긴 양공으로 이동하며 뭐 내에서? 원자가띠 내에서 전자의 움직임이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음전하를 가진 전자가 움직였으니 양공은 전하 운반체가 맞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원자가띠에 양공이 있고요. P형 반도체의 경우 또 다른 전하 운반체는 뭐가 있을까? 두 번째 동그라미 전도띠의 전자다. 전도띠, P형 반도체 역시 전도띠에 전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전도띠에 전자가 생긴 거야? 앞에서 본 것처럼 원자가띠에서 이렇게 전이한 놈이겠지. 요 놈들, 색칠한 요 놈 점들 볼게요. 상온에서 열 에너지를 얻어 어디에서 어디로?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들. 앞에 봤던 바로 요 놈과 짝지어질 수 있겠네요. 이 가입 내가 지금 체크하는 얘랑. 뭐 이상의 에너지를 얻은 거야?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얻은 거지. 뭐에서 벗어났어? 원자가띠에 있을 때 공유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공유결합에서 벗어나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한 거야. 그럼 전도띠에 있어서 괄호 쳐줄까? 중요한 얘기니까. 전도띠에 있다 보니 고체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이걸 무슨 전자? 자유전자라 한다고. 공간이 많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전도띠에 다른 전자들이 꽉 차 있지가 않잖아. 오케이? 그럼 이걸 통해 또 그림을 보면 양공과 전자의 개수가 차이가 나죠. 아까 N형 반도체도 차이가 났는데 근데 얘는 반대로 차이가 나. 어떻게? 아까 N형 반도체의 경우는
전도띠의 전자가 원자가띠의 양공보다 많았지만 얘는 어떻게 돼? 전도띠의 전자보다 원자가띠의 양공이 더 많아. 왜? 앞으로 넘어가 보면 양공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합쳐졌죠? 전자가 부족해서, 즉 원자가 전자가 이거 종이 쳤네요. 잠시만요. 이 원자가띠의 양공은 애초에 원자가 전자가 3개인 불순물을 넣어서 만들어진 양공, 바로 전자가 부족한 구멍인 이 양공과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면서 생긴 양공이 합쳐진 게 원자가띠의 총 양공 개수지만, 전도띠의 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 이것만 따지지. 얘는 지금 뭐야? 요 놈은 요 양공 개수랑 같은 거니, 화살표 매칭된 애들과. 근데 여기에 애초에 전자가 부족해서 생긴 양공까지 더해지니까 원자가띠의 양공은 전도띠의 전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번 동그라미 P형 반도체에서는 뭐가? 원자가띠의 양공이 뭐보다 많다? 전도띠의 전자보다 많다. 그 얘기는 뭐야? 물론 전자도 음전하를 직접 운반하는 운반체긴 하지만 전자보다 양공 개수가 많다고 하니 전류의 흐름에는 누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야? 주로 양공이 영향을 준다. 양공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양공이 주요 전하 운반체다. 말했듯이 P형 반도체를 하더라도 전자 역시 전하 운반체입니다. 하지만 양공이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양공이 주요 전하 운반체인 거지. 그래서 여기 역시 전지 외부 전원을 연결해서 여기를 뭐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형성을 해준다면, 네, 전도띠의 전자는 플러스 극조로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 있는 전자들도, 원자가띠의 전자들도 플러스 방향 쪽으로 해서 양공을 채운다. 근데 양공 입장에서 보면 뭐야? 전자가 오른쪽 이동에 채움으로써 양공은 왼쪽에 생긴 거지. 즉 양공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볼 수 있다. 양전하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양공이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봤을 때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어때요? 서로 반대되죠? N형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가 한 개 많았지만 P형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가 한 개 적은 그러한 원자를 불순물로 넣은 거잖아.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여분의 전자가 생겼지만 P형 반도체는 전자가 부족한 양공이 생겼고, 또 주요 전하운반체 역시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주요 전하운반체지만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주요 전하운반체다. 이처럼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는 서로 반대되고,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바로 뭘까? N형 반도체 N, 전자가 주요 운반체다 보니까 네거티브, P형 반도체는 양공 플러스 양전하처럼 행동하는 그 양공이 주요 전하 운반체다 보니 포지티브. 그래서 실제로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의 N을 딴 거고요.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의 P를 딴 겁니다. 자, 이 이름 자체에서도 이미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지, 이름 자체에.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 마치고요. 간단하게 예제 풀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띠 간격이 2제로인 고체에서 원자가띠의 전자가 에너지 E1을 흡수하여 전도띠로 전이한다. 기역은 전자가 전이한 후 생긴 빈자리이다. 그럼 기역이 뭐겠어요? 빈자리. 전자가 전이한 후 생긴 빈자리. 바로 양공이겠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번.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 에너지는 모두 같다. 맞아요? 이건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보기죠. 에너지띠가 뭐야? 고체의 에너지띠. 에너지띠 뭐라고 했어? 여러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존재해? 매우
가깝게 존재해. 그렇다 보니 뭐처럼 보여? 거의 연속적인 띠처럼 보이지? 연속적인 띠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모두 같은 게 아니지. 비록 에너지 주냐 매우 가깝긴 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모두 같은 게 아니에요. 기억은 양공이다. 맞죠? 니은번 전자의 전위로 빈자리가 발생했네. 이걸 뭐라고 하지? 우리 이것 역시 양공이라고 하죠. 네. 또 양공 또 뭐가 어떤 양공이 있었어? 애초에 P형 반도체처럼 애초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자를 불순물로 넣음으로써 빈 구멍,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양공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전이하면서 생기는 양공도 있다. 아까 전에 전하운반체 보면서 전하운반체 파트에서 봤었죠. 디귿번 이 원보다 이 제로가 크다. 야, 원자과 띠의 전자가 어디로?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얼마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해?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되지? 옆에다 이어 쓸게요. 미안해요. 흡수해야 한다지.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이 내용으로 와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이 원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적어도 띠간격인 이제로보단 크거나 같아야 전이가 가능했다라는 거지. 전자가 흡수한 에너지가 이 원이래매. 그러니 디귿도 틀렸다. 정답 2번이다. 이 원은 이제로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디귿번. 오케이?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이 예제 1번과 너무 유사한 문제라서 답만 알려줄게요. 정답 5번입니다. 자, 가와 나는 도체 반도체 에너지띠 구조래. 그럼 가는 뭘까? 띠간격이 있어. 원자가 띠랑 전도띠 사이에. 그럼 뭐야? 반도체겠지? 나는 원자가 띠랑 전도띠 겹쳐져 있네. 도체. 오케이?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 5번입니다. 예제 3번 볼게요. 예제 3번도 굉장히 유사한 문제. 예제 3번은 정답 몇 번일까? 2번입니다. 꼭 한번 풀어보세요. 학습지 6쪽 가서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예제 4번. 그림은 절대온도 0켈빈에서 상온이 아닌 0켈빈이래요. 절대온도 0켈빈에서 고체 ABC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도체, 반도체, 절연체 중 하나이고 색칠한 부분에 전자가 채워져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선생님 아까 전에 분명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전하운반체 공부할 때 상온에서 열 에너지를 얻어서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들 일부 있다고 했는데 왜 여기 전도띠는 다 비어있나요? 절대온도 0켈빈이라며. 상온이 아닌 거지. 그러니 열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에너지를 못 얻고 다 원자과 띠의 위치에 있다. 전자들이. 반도체라 하더라도. 오케이? 기억번 보자.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은 C가 A보다 좋다. ABC가 뭔지를 봐야겠죠? A 뭐예요? 도체죠?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 여기 띠간격 있는데요? 도체, 반도체, 절연체 뭘로 보라 했어? 띠간격은 띠간격인데 어떤 띠간격?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간격을 보라고. 얘 같은 경우 여기가 전도띠지. 띠간격 있어 없어? 원자과 띠랑 전도띠 사이 없지. 그러니 A는 뭐? 도체. B는 C에 비해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 띠간격이 좁네. 요거 얘는 이거 따지면 안 되고 도체는 A는. 그럼 B는 반도체겠지. 왜? A, B, C 각각은 도체, 반도체, 절연체 중 하나씩이라며. 그럼 마지막 C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 띠간격 제일 큰 절연체. 뭐 부도체라고 해도 되고 절연체다. 그럼 기억. 전기 전도성은 절연체가 도체보다 좋아? 절대 아니죠. 상온이든 어떤 온도든 무조건 아니다. 니은번.
B는 온도가 높을수록 양공수가 증가할까? 아까 전에 전원 번째에서 했던 파트랑 연결선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얻는 열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겠지. 그럼 전자가 얻는 열 에너지 말하는 거야. 그럼 원자가 D에서 전도 D로 뭐하는? 전이하는 전자가 어떻게 될까? 전자의 수가 증가하겠지. 전자의 수 증가하겠지. 열 에너지를 많이 얻을 테니까 D 간격 이상의 열 에너지를 막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온도가 높아지면.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전자의 수, 전도 D로 전이하는 전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건 원자가 D의 양공의 수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고. 그래서 양공의 수 증가한다. 맞습니다. 니은 번. 디귿번. C에서 원자가 D에는 전자 에너지는 모두 같다? 아까 전에 봤죠? 원자가 D 여러 에너지 준위가 매우 인접하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D로 보이지만 어쨌든 다 다른 에너지 준위들이다. 디귿번 틀립니다. 정답 2번. 라스트 예제 5번 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그림은 물질 ABC의 전기전도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ABC가 뭔지만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A 보자. 에너지띠 구조를 봤는데 도체, 반도체 중 하나래. A는 뭘까? D 간격 있네? 반도체예요. 맞을까요? 아니죠. 색칠한 부분이 전자가 채워져 있대. 색칠된 부분까지 에너지띠. 그럼 적어도 여기까지는 전자가 채워져 있다. 그럼 전자가 채워진 가장 높은 띠 바로 뭐예요? 이게 원자가 띠겠지? 그 바로 위에 뭐가 있어 그러면? 가로로 본 거 요거 전도띠. 글씨가 좀 작게 써서 잘 안 보이는데 전도띠. 그럼 원자가 띠랑 전도띠 사이 띠 간격이 있어 없어? 없지. 겹쳐져 있으니. 그럼 A는 뭐야? 도체. B는 여기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전자 안 채워져 있네? 전도띠. 가로로 칠하면 띠 간격 있네? 도체야? 아니죠. 반도체죠.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 띠 간격이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 C는 A랑 같은 걸로 볼 수 있겠네? 그럼 C는 뭐야? 도체가 된다고.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 몇 번이 나올 거냐? 2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셨나요?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안녕.